원내대표 소황길입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3월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무소불위 특권 구조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파괴와 국민에 대한 위협을 근본에서 해체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민주항쟁으로 군부 독재를 넘어선 이후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 잡은 검찰 권력의 횡포에 대한 민주시민의 각성과 처절한 저항을 지렛대로 삼아 검찰 독재를 완전히 극복하려는 시대정신의 발현입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나 현실적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향해 퇴로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여전히 그 본질적 목표와 시대적 요구에 못 미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혁의 깃발을 들었으나 그 깃발에 쓰인 내용은 여전히 기존 검찰 권력 구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검찰개혁안이라 명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법안을 국민께 보고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검찰개혁 수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합니다. 먼저 공소청법입니다. 첫째, 공소청은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갖출 하등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여타의 행정부 산하기관과 동급으로 확실히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공소청 신설 이전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최대 6개월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부칙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 부칙에 따르면 올해 6월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는 공소청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도 공소청의 수사권 연장 및 직접 수사 인력이 공소청에 계속 유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수청법입니다. 첫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서 사이버 범죄를 제외해야 합니다. 연간 30만 건 이상의 사이버 범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수청 설립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 수사 역량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면 물론 1차 수사기관인 국수본의 위상을 제외하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해 조직을 비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 수사사항 통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중수청의 수사암장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견제의 일환이지만 시정조치 요구권 및 보완 수사권과 결합될 경우 검사의 사건 가로채기 약습이 부활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행 검경협력 수사준칙 규정과 달리 중수청법 내 수사준칙은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성, 형평성 결여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실상 검사의 수사 지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 2단계의 전개 시점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고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공표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진정성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상의 요구안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뜨겁게 싸워온 우당으로서 진심을 다해 민주당에 제언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검찰개혁의 본령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마지노선입니다. 조국혁신당과 협력해 검찰개혁안을 조율하며 최소한의 진전을 이룹시다. 합동정책의원총회든 지도부 간 협의든 그 어떤 방식이든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명령을 책임있게 완수합시다. 조국혁신당은 완전한 검찰개혁의 결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항진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혜민 사무총장님 함께 자리에 계시고요. 지금 방금 그 검찰개혁과 관련된 저희 특위의 입장을 서항진 원대표께서 말씀 주셨고, 다음으로 사법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서상범 공동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및 탄핵을 촉구합니다. 사법부는 관료주의화와 보수적 시각의 고착,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한 조직 이기주의의 팽배와 수구적 기득권 집단화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사법개혁 3법 등 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소극적 거부로 일관하여 왔고, 재판소원 반대 등 조직 이기주의에 천착한 기득권 보호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추락의 장본인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졸속 파기환송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나락에 빠졌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공공한 정치 개입으로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이 사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이 자괴감과 방향감각 상실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락에 빠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자 해지의 자세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청산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란은 단순히 행정부와 입법부에 국한되는 사태가 아니며 국헌문란의 상황으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온 국가기관이 합심하여 대처하고 청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마치 본인들이 내란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 간의 중립적인 심판관인 것으로 착오하여 청산의 표면조차 소극적으로 임하였고, 심지어 사법부 내 고착화된 보수적 시각을 통해 내란 감싸기에 동조하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내란 심판 진행으로 준엄하고 단호하여야 할 내란 청산이 국민의 불안 요소가 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식의 국민의 인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내란 감싸기 판결은 사법부의 헌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진 사퇴하여야 합니다. 사법부의 신뢰 추락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급격한 대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사태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헌법 규범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재판 소원 제도의 도입, 수십 년간의 수건이었던 대법관 증언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 광복 이후 가장 큰 사법개혁 방안이 시행되게 된 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사법개혁을 힘있게 시행하여 사법부를 혁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장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초안을 공개해 사법개혁 의제를 주도해 왔습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를 탄핵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 질서의 회복과 사법개혁의 완수를 원하는 제 정당, 단체, 국민들과 연대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행진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동 위원장님 발언까지 오늘 공개의 발언 모두 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실제로 발의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치 빨리 정리되기를, 스스로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